여기 속력 속도에다가 좀 밑줄 좀 그어주시고 가속도에다가 또 밑줄을 그어주실까요?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여기서부터 좀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먼저 속력 속도를 하기 전에 이동 거리라는 말과 변위라는 말을 좀 정확히 좀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교과서적인 정의는 얘는 총 간 거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얘는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의 직선 거리를 얘기하는데, 그냥 다 할 필요는 없고 간 거리라는 개념을 쓰고 얘는 직선 거리 라는 말을 좀 써주셔야 돼요. 이건 현상을 통해서 한번 보여줄게요. 어떤 물체가 놓여져 있는 A라는 물체가 슝 하고 100m를 갔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냅둘게 갔고, 어떤 B라는 어떤 사람은 슝 100m를 갔다가 돌아옵니다. 얼만큼? 40m까지 돌아올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는 C라는 사람은 100m까지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라고 칠게. 이랬을 때 여기서는 간거리, 여기서는 이동거리나 변위나 어때요? 둘이 같죠? 직선거리. 근데 여기서 보자. 여기서는 이동거리가 얼마를 갔냐면 이만큼을 갔다가 이만큼을 또 갔으니까 100m 더하기 40m가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변이였을 경우에는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출발점과 도착점에서의 직선 거리만 잡기 때문에 얘는 60m가 되어지는 거지. 오케이. 얘는 이동거리는 얼마가 돼야 돼? 이동거리는 200m가 되어질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의 변위는 얼마가 되어진다? 0m가 되어지겠지? 그렇다면 너희들이 학생 입장이 아니라 선생님 입장이라면 이동거리로 문제를 낼까요? 변위를 갖고 문제를 낼까요? 아무래도 변위를 갖고 내겠죠? 그냥 총 간거리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적 개념에다가 어느 쪽으로 갔는지 방향적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S로 표현한다라면 거리, 디스턴스 할 때 S를 여기다 넣는 거래. 그래서 방향적 개념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기호로 나타낸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이어가 볼게. 얘를 단위 시간 동안의 이동거리, 단위 시간 동안의 변위. 그러면 여기서 A처럼 둘이 같을 수도 있지만 둘이 다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얘와 얘를 같다라고 놓을 수도 있겠지만 같지 않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속력이라고 부르고 얘를 속도라고 부른다라는 거. 여기까지는 차이.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둘을 이동거리와 변위를 웬만해서는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이 다음부터는 이동거리가 안 나와. 다 변위만 갖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부터 거리가 어쩌니? 그럼 다 변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그런데 끝나지 말고 계속 가볼게요. 얘네들의 단위를 볼게. 단위. 이 거리의 단위는 미터를 쓰고 시간의 단위는 초를 씁니다. 그래서 per sec를 쓰거나 킬로미터를 쓰고 hour를 쓰거나, 이거는 뭐 선택의 여지 있으니까 보통 이제 미터 per sec를 많이 쓴다라는 거, 뭐 굳이 이건 지울게요.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는 속력이라는 개념은 안 나오고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이어나가게 돼요. 여기서 속도인데 시간 동안의 이동 거리인데 여기서 누가 또 끼어 들어가냐면 바로 여기서 힘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돼요. 아까 말했지만 힘이라는 건 변화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나뉘는 거냐면 둘로, 힘이 존재했을 경우, 힘이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 그러니까 빠르기, 움직이기는 움직이는데 힘이 작용하지 않아서 그냥 그 속도를 유지해. 즉 이걸 써볼게. 자, 힘이라는 건 아까 말했지만 변화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빠르기, 속도에 힘이 들어가면 속도에 무엇이 생긴다? 변화.
있는 것, 변화가 속도 변화가 있는 운동이 되어지고 여기서는 속도의 변화가 없는 운동이 되어진다 라고 해서 여기서처럼 힘이 있다면 변화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힘이 없다라면 변화가 없다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래서 힘은 변하고 변화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움직이더라도 힘이 있느냐 힘이 없느냐로 나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할 때마다 쓰기 좀 귀찮으니까 말을 줄일게요. 얘를 뭐라고 불러? 가속도 운동이라고 표현할 것이고 여기서는 등속도 운동이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가속도라는 건 힘이 있는 운동을 얘기하는 거고 등속도는 힘이 없는 운동을 얘기한다라는 거. 구별이 되었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근데 여기선 끝나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갑니다. 더 나아가는데 자, 어떤 게 있냐면 속도에 힘이 있긴 있어. 힘은 존재해요. 하는데 여기서 플러스 그 힘이 일정한 힘이 있어요. 조금 계속 살붙여 나가는 거야. 여기선 힘의 유무가 돼. 있다 없다고 있는데 힘이 일정해. 그러면 여기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힘이 존재하니까 가속도 운동이긴 운동인데 여기서 힘이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서 앞에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붙인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요 등속도 운동하고 이 등가속도 운동을 가지고 문제를 굉장히 헷갈리게 자주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스타트는 힘이 있다 없다로 출발해야지 등가속도야 등속도야 막 이렇게 잡지 말고 힘이 있어 없어 라고 출발해야 되는 거지. 오케이. 물론 여기서 힘이 세게 주는 경우도 있고 작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주 심한 문제 아니면 물투 쪽에 넘어가 있고 웬만해서 물리원에서는 그냥 힘이 있다라는 거, 일정하게 있다라는 거를 주로 잡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기다가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되어지는 겁니다. 까지 됐고 그 다음에 공식도 나와 있으니까 얘 공식은 시간분의 이동거리로 그래서 내가 이동거리라고 했다고 해서 얘가 진짜 이동거리가 아니라 변이를 얘기하는 거야. 속도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얘는 자연스럽게 내가 어떤 표현을 써도 변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단위는 미터 퍼 세크를 쓰시면 되고 여기서 가속도는 자, 가속도를 살짝만 조금 더 해볼게. 표현 방법이 좀 달라서 그래. 속도 변화가 있는 운동이라고 해도 되고 이 가속도 운동을 A로 쓰는데 이 가속도는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예요. 그래서 얘는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 요거를 우린 델타라고 읽습니다. 요걸 다시 정리하면 시간 동안의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로 잡아서 얘를 이렇게도 씁니다. 시간분의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V 0을 붙였으면 처음 속도란 뜻이야. 그 다음에 단위를 볼게. 단위 속도니까는 어떻게 돼야 돼? 단위를 써볼게. 속도니까 미터 퍼 세크죠. 거기에 시간이 또 나왔네. 시간이 자 다시 위에 거를 이거죠. 그러면은 요걸 수학적으로 번분수를 때리면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돼서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공식은 두 개. 요거랑 요거 어디 갔니? 요거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가속도 공식하고 속도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여기까지 되어졌고 조금 더 나가볼게. 여기 있는 요 파트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좀 잡아줘야 돼. 여기서 아까쯤에 내가 처음에 누구를 되게 강조했었는데 힘의 평형할 때나 힘할 때 합력하고 알짜임 할 때 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잘했어. 잘했어.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방향. 자, 보자. 운동 방향하고 힘의 방향이 이거 모르면 안 돼. 이쁜 말 써야지. 학생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운동 방향이 있고 힘의 방향이 있는데 해석하는 거야. 외우는 거 아니고 얘가 일치해. 얘가 반대야. 그러면 속도는 어떻게 될까? 얘 속도는 어떻게 될까? 가는 쪽으로 힘 줘봐. 속도가? 그래, 증가하겠지. 가는 쪽에 반대로 힘을 주면 줄겠지. 그래요, 속도가 감소해요. 여기서 말하는 힘은 세게 줬다, 작게 줬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방향을 얘기하는 거지. 여기서 헷갈리는 게 뭐냐? 속도가 증가했으니까 힘을 세게 준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고, 속도가 줄었으니까 힘이 작게 준 거 아니에요? 아니야. 힘을 세기가 세게 줬다, 작게 줬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속도가 빠르다, 늦다라는 거는 바로 방향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야. 어느 물체가 어느 쪽으로 가, 그 힘을 어느 쪽으로 줬느냐. 같은 방향이야 빨라지는 거고, 느리게 주면, 반대로 주면 느리게 가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여기서 조심해. 여기서 주의. 힘의 세기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 하는 게 있는데 그건 별개의 문제고 물투 문제인 거고, 일단 세다 약하다 말했으면 안 돼요. 무조건 어느 쪽이니가 중요한 거지. 근데 여기서 잠깐, 이렇게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 다 알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요게 중요해요. 요 V는 T분의 S인데 요 V는 T분의, 요게 지금 거리지. 얘의 방향이 속도의 방향이지 않나? 그래서 여기서는 운동 방향이라는 말 대신에 뭘 쓰냐면 속도의 방향이라는 말을 씁니다. 요게 같은 시간은 스칼라 양이어서 방향성이 없어서, 그 다음에 여기서 볼게. 여기서는 혹시 이거 정도는 알고는 있죠? F는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얘의 가속도의 방향은 누가 돼? 힘의 방향과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힘의 방향이라는 말 대신에 가속도의 방향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책을 볼까요? 교재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 가속도의 방향은 속도의 변화량과 같다. 여기서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이 같을 때 속도가 증가한다.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일 때는 속도의 크기가 감소한다. 지금 요 얘기한 거야. 요 얘기. 여기서 중요한 건 속도, 가속도의 방향, 운동 방향을 속도의 방향이라고 잡은 거고, 힘의 방향을 가속도의 방향으로 잡은 거예요. 요거는 지워버릴게요. 이렇게 같이 잡아버린 거야. 그러면 왜 이렇게 나누나요?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쉽게 느껴지는데 이렇게 써도 틀린 말은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어휘를 택하기보단 이 어휘를 더 많이 선택합니다. 이해가 되었을까요? 왜요? 억울하면 니네가 선생 하든지. 왜? 선생들은 이걸로 배웠지. 가리킬 때는 이걸로 하면 이해가 빠르지만 이걸로 배웠거든. 그 다음에 문제가 이걸로 나오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너희 스타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먼저 습득해야 거기에 맞춰줘야 답을 끄집어 올 거 아니야. 오케이. 자, 이쁘게 좀, 이거는 필기를 부탁드립니다.